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어제 그제 많이 나왔었는데 금요일쯤에 공식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게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 농업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김종훈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결해서 좀 관련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게?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구상에 네. 한 20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있죠. 제가 네. 알기로 유엔 회원국이 한 197개국이니까. 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못 사느냐, 네. 뭐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는 그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네. 국제사회에서 어떤 합의된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뭐 보통 뭐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넘어서면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선진국 네.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뭐 그냥 감성적인 인식일 뿐이고 네. 그 합의한 그런 기준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뭐 무슨 원칙이 있느냐 네네. 이건데요. 결국 나라마다 자기 선언입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오늘부터 선진국 이러면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이제 뭐 영어로는 셀프 데클러레이션이라는 건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할 때 네.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도국 지위를 끝까지 유지를 하겠다 네. 하는 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런 지위가 이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선진국이 되면 그럼 뭐가 나쁘냐 이게. 그렇죠. 예. 선진국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예. 네, 그렇죠. 뭐 국가적이나 국민적인 어떤 자긍심은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고 우리 한 10년 전부터 우리 정부가 우리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국민들은 뿌듯하죠 사실. 네. 뭐 밖에 여행 들어가면 야 이거 우리 정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많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런데 이게 결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를 하면 개도국 지위에서 개도국이기 때문에 받는 애누리가 있었어요. 예. 특히 무역 협상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은 무역 개방을 이만큼 하는데 우리는 개도국이니까 거기에 좀 애누리를 달라 해가 조금 덜 여는 거죠. 네. 이제 그런 혜택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경제가 아직 이렇게 미숙하니까 이 분야가 거기에 어떤 보호 정책을 해야겠다. 그럼 그 보호 정책의 규모를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개도국 지위를 포기를 하면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담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 근데 예. 뭐 그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GDP 규모로는 뭐 세계에서 뭐 11번째, 12번째가 됐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소득도 뭐 3만 불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소득으로 보면은 아마 이것도 세계 한 200개국 중에 한 25위 안팎일 텐데요. 네.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5분위로 나눠도 분명히 상위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나라가 계속 이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고민을 했던 거는 올해 뭐 사실 좀 몇 년 된 이야기죠. 네. 근데 아마 최근에 이제 이게 결국 뭐 하나의 큰 결정을 해야 될 안건으로 대두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뭐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배경은 뭐 미국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잘 사는 나라들 개도국 지위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을 세우고 WTO에 제출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압박하고 요것 때문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요거 선진국 개도국 요거만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면서 물고 늘어진 게 아니고 네. 지금 WTO 체제 전체를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지금 뭐 제네바에 있는 WTO가 거의 기능이 네. 뭐 제가 보는 거의 기능이 정지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난 한 4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세계 무역 뭐 구조랄까요? 질서랄까요? 네. 이걸 좀 바꿔놔야겠다. 음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개도국 문제인데, 이 문제는 특히 중국 때문에 발단이 됐어요. 사실 미국 안에서. 네. 중국이 뭐 2025년까지 뭐 강국이 돼가지고 2040 몇 년에는 미국을 따라잡는 세계 1등 경제국이 되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현재로도 중국은 뭐 GDP 세계 2위고 네. 무역은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1위 국가가 됐는데 아직 개도국이거든요. 네. 아직 개도국 지위를 유지를 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계속 애누리를 혜택을 받고 있고 하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이거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뿐이냐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개도국이가 안 된다 하면서 내놓은 게 지난번에 뭐 소위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G20에 뭐 일원으로서 앉아 있거나 네. 또는 뭐 교육 비중이 세계에서 0.5% 이상 차지하는 그런 나라. 우리는 한 지금 3%가 넘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그 고소득 국가. 이게 고소득 국가 12,000불이에요. 네. 우리는 작년에 3만 불 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은 개도국에서 나가라.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안이고요. 네. 우리는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되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이제 그 뭐랍니까 이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만한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특수한 게 뭐 예를 들어 네.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무역 같은 경우.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실리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 네. 늘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일방적인 조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를 때린다든가 음흠.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니까 뭐 그 해당되는 나라들은 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겠다는데 그게 다른 나라가 그러면 좀 맞상대를 하고 해볼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 워낙 시장이 큰 나라니까 예.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참 그 뼈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 수 없이 이제 협상을 하게 되거나 그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 근데 아까 방위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외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거 되면 이거 풀어줘, 이거 안 되면 이거 압박할 거야, 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안 하면 방위비 엄청나게 때릴 거야,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겉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예, 근데 다만 이게 되면은 예. 양국 간의 관계에서 상대편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은 저쪽에 다른 입장이 많이 누그러뜨려질 그런 분위기가 네.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문제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는 게 농업 분야잖아요. 예. 근데 어제 이제 농민단체들하고 정부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게 파행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예. 농업계에서는 아직은 좀 힘들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지금 그 개도국 지위를 풀려면 더 늘려라. 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큰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간에 늘 뭐 우루과이 라운드는 사실 86년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 다 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시작해서 한 8년 해서 이제 WTO가 95년에 출범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 시장을 크게 개방하는 계기가 됐고 네. 그때도 이제 늘 농업, 특히 쌀 문제 뭐 네. 이런 걸로 농림부 장관이 여러 번 이제 뭐 교체가 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셨어요. 네. 하도 쌀 문제와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끄러우니까 그때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시지 않고 이놈 우루과이 사태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까지 하셨거든요. 예.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완전 사태였습니다, 정말. 예.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움만 있었느냐.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각국의 시장이 다 비슷하게 개방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그 무역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WTO 같은 데에 기술한 내용을 보면 세계의 무역이 자유화되고 시장이 개방되면서 제일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뭐
1번, 2번이 결국 한국입니다. 한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제일 혜택을 받았다. 이런 기술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명함이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농업인 건 사실이었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농업은 나라마다 다 사정은 비슷합니다. 예, 다른 산업보다는 이게 뭐랄까요? 이 기후 같은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고 네. 그다음에 산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는 나라마다 거의 똑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보호의 정도의 문제죠. 이걸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해야 되느냐. 네. 그다음에 그 보호의 내용이 진짜 보호만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형태의 그 내용을 계속 담아가면서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갈 것이냐.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계속 보호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보호가 좋은 것 같지만 보호막 속에 있는 산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되 그 보호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에 이렇게 뭐랄까요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맞춰가는 게 맞는 방향이죠.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거 봤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해서 우리가 뭐 하여튼 그런저런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럼 개도국지를 포기를 하겠다. 네. 그럼 포기한 그 다음 날로 우리의 뭐 관세 제도나 농업에 대한 보호 제도에 일대 개편이 오느냐, 당장의 어떤 수정이 오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이 개도국지라는 것이 네. 미국하고 우리 간에 합의한 내용이 아니고 네. 세계 모든 나라가 모여가지고 다자간 협상을 한 WTO 체제 안에서의 정리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변경이 있으려면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다자간 협상이라는 게 2000년에 도하 라운드라고 DDA 협상을 시작했다가 뭐 지금 허지부지되면서 거의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WTO가 지금 거의 협상 기능이 정지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언제 어떤 형태로 시작될지 지금 아무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협상이 시작돼가 새로운 내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네. 우리가 개도국지를 포기를 하더라도 그 전에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획득한 그 혜택은 새롭게 어떤 내용으로 조정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 논리적이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또 관련된 나라들도 그건 맞다. 라는 같은 이해와 인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지금 당장 이걸 우리가 포기한다고 뭐 내일 고쳐진가 모레 고쳐진가 그런 건 아니고 다음 협상을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협상이 언제냐? 그것도 아직은 뭐 기약이 없다. 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당분간이 그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당분간 이런 혜택이 뭐 없어지거나 어떤 제도의 큰 개편이 당장 수반돼야 될 그런 건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농업계와 정부의 대화는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김종훈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